안녕하세요. 눈 관련해서 안경 그리고 콘택트 렌즈 영상 업로드하고 있는 안경사채입니다. 안경 전문 채널 안경사 J. 오늘은 라식, 라섹, 시력 교정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5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론에 앞서 한 해에 시력 교정 수술 하는 사람이 2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안경사 입장에서 라식, 라섹, 그리고 시력 교정술, 눈 그리고 안경에 대한 전문가로서 라식, 라섹, 시력 교정 수술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안경 렌즈 두께가 너무 두껍고 안경이 너무 불편하다면 수술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수술하거나 부작용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수술만 한다면 이것 좀 잘못되지 않나 싶어요.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죠. 안과 의사들은 수술 안 하면서 환자들을 수술하게 만든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안과 의사들도 수술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수술하는 안과 의사들도 있고, 그런데 부작용이 적고 좋다면 대부분 안과 의사들이 해야 되겠죠. 하지만 실제로 그럴까요? 한 사람보다 안 한 사람이 훨씬 더 비중이 많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네, 그러면 서로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 말하고 싶은 거, 이런 사람 절대 라식, 라섹, 시력 교정술 하지 마라.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경사 J. 먼저 첫 번째, 이 핸드폰 있죠? 이 핸드폰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상 보시는 분들은 시력 교정술 하는 거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상 가까운 걸 많이 보거나 지속적으로 가까운 걸 오래 보게 되면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에요. 근시가 더 진행을 합니다. 수술하셨어도 다시 눈이 나빠질 거예요. 대부분 시력이 다시 나빠집니다. 이 핸드폰을 끊을 자신이 없으면 수술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각막이 더 얇아져요. 각막 두께가 얇아지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각막이 부풀어 오르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근시가 더 나빠지는 속도가 빨리 나빠집니다. 가까운 걸 많이 보거나 핸드폰을 끊을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시력 교정 수술 하시는 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꼭 핸드폰이 아니더라도 자기 직업이 컴퓨터나 책, 서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직업들은 수술하시는 거 꼭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 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다시 시력이 나빠지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오예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시력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세요. 띠로리 띠로리. 그리고 두 번째, 서클 렌즈, 컬러 렌즈 있죠? 컬러 렌즈를 쓰시는 분들, 컬러 렌즈를 끊을 자신이 없으면 수술하지 마세요. 수술을 해도 컬러 렌즈를 착용해도 되냐라고 하면 저도 착용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안과 의사들도 착용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것 자체가 눈에는 별로 안 좋아요. 라식, 라섹, 시력 교정술을 하고 나면 어떤 부작용이 있죠? 안구 건조증이란 게 옵니다. 그러면 더 건조해진 눈에 렌즈를 끼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더 건조해지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력 교정 수술을 하셨으면 렌즈는 가급적 안 끼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정 수술해서 어차피 렌즈를 낄 거면 그냥 도수 있는 컬러 렌즈를 쓰면 되지, 뭐하러 수술까지 해서 눈도 건조하게 만들고 더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서클 렌즈, 컬러 렌즈는 여자분들 화장하고 비슷합니다. 서클 렌즈를 착용하다가 안 끼면 왠지 눈이 안 예뻐 보이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화장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콘택트 렌즈, 특히 서클 렌즈, 컬러 렌즈를 착용하시는 분들은 수술하는 거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부분 처음에 수술하실 때는 나는 끊을 거야, 나는 다시는 콘택트 렌즈 안 쓸 거야 라고 하지만 대부분 수술하고 기간이 지나면 다시 콘택트 렌즈 구입하러 오십니다. 그런 분들 많이 봤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컬러 렌즈, 콘택트 렌즈 착용하시는 분들은 시력 교정술 하는 거 꼭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 하세요. 안경사 J. 그리고 세 번째, 야간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상이 또렷하게 보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력 교정 수술하는 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력 교정 수술을 해서 1.0이 나오는 것과 그냥 안경을 써서 1.0이 나오는 것과는 상의 질이 많이 다릅니다.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하면 시력 교정 수술에서 1.0이 나오면 약간 뿌옇게 보이는, 읽을 수 있는 1.0 정도만 돼요. 그리고 시력 교정 수술 하시는 분들 안경원에서 AR이라는 장비 있거든요. 시력 검사, 도수 검사 하기 전에 찍는 건데, 그때 보면 눈동자 안에 반서광이 생겨요. 이렇게 동그랗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동그랗게 안 보이고 약간 찌그러져 보인다든지 평평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력 교정 수술을 하면 똑같이 1.0이 나와도 상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또렷하게 안 보이고, 그리고 야간 빛번짐 현상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대부분 수술하면 주작용이 있고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부작용을 수술이 잘못돼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부작용은 보조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술을 했을 때 잘 보이는 게 이 시력을 1.0 맞추는 게 주작용이고, 보조작용, 안구 건조증이 있다든지 야간 빛번짐이 있다든지 뭐 이런 현상들을 부작용이라고 하거든요. 안경으로 설명드리면, 안경을 쓰면 주작용은 멀리가 잘 보이는 거, 아니면 돋보기를 쓰면 가까이가 잘 보이는 게 주작용입니다. 하지만 보조작용은 뭐냐? 코가 좀 아프고 귀가 좀 아프고, 그리고 안경을 썼을 때 근시인 경우에는 물체가 좀 작아 보일 수 있고, 원시인 경우에는 물체가 좀 커 보일 수 있고, 이런 게 부작용입니다. 그러니까 보조작용,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작용이에요. 하지만 느끼는 분들이 있고 못 느끼는 분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야간의 빛번짐 현상은 모두나 누구에게나 다 나타나는 증상인데, 야간에 운전을 안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못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라식 수술하고 나서 시력이 나빠졌을 때 다시 안경을 맞추잖아요. 그분들은 아무리 도수를 높여도, 아무리 정확하게 도수를 맞춰도 야간의 빛번짐은 약간은 개선이 되지만 해소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야간 운전이 많거나 또렷하게 보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라식, 라섹, 시력 교정술 하는 거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하세요. 띠로리. 그리고 네 번째, 나이가 30세 이상이신 분들은 시력 교정 수술하는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40세 초반이 되면 노안이 옵니다. 그러면 가까운 거 볼 때 돋보기를 써야 돼요. 30세에 수술을 했다고 해도 불과 안경 안 쓰는 기간이 10년 조금 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잘 생각해 보고 하셔야 돼요. 차라리 20세 중반 정도에 수술을 하시면 40세 초반까지 근 20년 가까이를 안경 없이 생활이 가능하지만, 30세가 넘어서 수술하면 안경을 벗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들고요. 다시 40 초반이 되면 돋보기를 다시 써야 되고,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수술을 했는데 40 초반이 됐는데 내가 나이가 40인데 왜 벌써 노안이 오냐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는 분들은 자기가 무식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40이 되면 누구나 다 노안은 옵니다. 그걸 느낄 수 있고 안 느낄 수 있고, 작은 걸 많이 보고 가까운 걸 많이 보는 분들은 빨리 느끼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40 초반이면 다 노안이 오니까 이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40이 넘었는데도 수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도수가 높아서 충분히 부작용을 설명 듣고 수술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 고객님 중에 한 분은 40이 넘어서 수술을 했어요. 도수도 그렇게 높지 않는데. 그 고객님한테 전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거든요. 네, 병원에서 눈탱이 맞으셨다고. 네, 눈탱이 맞았네요. 충분한 부작용 설명 안 듣고 수술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미 한 거 되돌릴 수도 없는데 그렇게 말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말 안 하고 그냥 검사만 해드렸는데, 40 넘어서 수술하는 건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도수도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30세 이상이 됐으면 좀 불편하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수술 안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안경사 제이.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 안경 도수가 마이너스 3디옵터 정도, 그 이하이신 분들은 수술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눈에 관심이 많아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3디옵터. 자기 안경 도수를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요. 시력을 0.6, 뭐 1.0 이렇게 기억하는 것보다 자기 안경 도수를 알고 있으면 시력이 나빠지고 좋아지고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0.6, 1.0 이거는 검사하는 검사자마다, 그리고 검사하는 조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자기 안경 도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자기 눈이 나빠졌는지 좋아졌는지 이것도 판단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안경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도수가 좀 많이 다르게 나왔다, 오른쪽 왼쪽 도수 차이가 많이 다르게 나왔다 라고 하면 그 안경원의 실력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시력을 자기 안경 도수로 기억하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 3디옵터 정도면 안경을 벗고 가까운 걸 볼 때 충분히 볼 수 있는 도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노안이 왔을 때 조금 불편한 걸 감안한다면 실내 생활할 때는 안경 없이도 생활이 가능한 시력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100% 수술하면 나중에 40세 넘어서 후회합니다. 그런데 후회 못해요. 왜 그런지 모르니까. 이런 분들은 수술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중에 좋아요. 네, 오늘은 라식, 라섹, 시력 교정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